원어와 데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 단원을 마무리하거나 이럴 때는 하루 그 1시간을 원어만 1시간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 다 했는데 뭐 해야 돼요? 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저희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지를 잠깐 간단히 보여드리면 제가 AI 시간이 없는데 꼭 써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AI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까지 편리하게 된다라는 걸 잠깐 영어과 사례로 보여드리면 이제 학생들이 앱에 접속해서 쉽게는 단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순배열 같은 걸 하면서 문장 구조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작문이나 말하기 연습도 아까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코스웨어가 없을 때는 교사 혼자서 이 학생들을 다 뭐 채점하고 다시 그걸 피드백을 주고 그걸 다시 써와라 해서 다시 또 피드백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사실 수행평가를 통해서 한 번 정도 하면 정말 크게 매우 잘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이 코스웨어를 활용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진행하실 수 있고 또 학생 수준별로 이 학생의 수준이 많이 낮으면 과제의 어떤 부여를 조금 차등해서 주면서 그래도 좀 성취감을 가지면서 단계별로 학습이 올라갈 수 있게 그런 과정을 좀 쉽게 도와주는 것이 코스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최종 목표로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이런 사설 업체를 다 쓰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설 업체가 교과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 AI 교과서를 쓰면 저희가 이런 기능들을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어워라는 코스웨어를 활용하여서 간단하게 수업을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원어워 플랫폼에 접속해 주시고 상단 메뉴에 보시면 수업 보기, 수업 관리, 대시보드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는 수업 관리 메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수업을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신규 수업 생성하기를 클릭해서 새로운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수업 목록이 나오고요. 수업 제목은 제가 실제로 다음 주에 수업을 할 5가 본문학습지 4번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 업로드에는 실제로 제가 수업하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습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이런 학습지로 같이 빈칸도 채워보고 그 다음에 맞는 것도 골라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습지를 그대로 업로드하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텍스트 파일과 한글 해석본을 가지고 프린트를 참고용으로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를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로 제가 만든 4번 프린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잘라서 저장한 것이고요. 이걸 PDF로 변환을 해서 원어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저장해둔 학습지 4번용을 PDF 파일로 업로드 해주시고요. 업로드를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영상은 따로 없기 때문에 영상 불러오기나 영상 언어는 그대로 넘어가 주시고요. 수업 레벨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고등으로 설정을 합니다. 내려오시면 썸네일을 넣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썸네일이 없으시면 그냥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저는 썸네일을 만들어둔 게 있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만들면 제게 어떤 수업인지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보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썸네일이 앞으로 보이게 될 예정이고요.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표지 설정은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문장과 해석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문장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인데요. 아까 미리 만들어 두었던 교과서에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한글 텍스트 파일을 이제 영어 지문만 먼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쭉 제가 오늘 할 모든 부분을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이걸로 좀 많은 걸 얻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측과 하단에 질문을 좀 넣어놨는데요. 그 질문에 해당되는 문장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내용 2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같이 원어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정렬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막 그냥 붙여넣기 되어 있는데요. 정렬하기를 클릭하시면 정렬하기와 GPT 정렬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초록색 정렬하기 버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보시다시피 문장 단위별로 이렇게 쭉 정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해석본도 일단 먼저 갖다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문장이 제대로 쪼개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본도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문제로 준비했던 부분도 미리 해석을 다 적어 놨는데요. 이 내용도 바로 붙여넣기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쪽도 역시 정렬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정렬이 되었고 총 19개 문장으로 벌써 정렬이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2개의 문장이 하나로 엮여 있거나 잘못 정렬된 부분이 있는지 눈으로 한번 쭉 스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이 잘 정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학생들이 문장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틀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싱크는 따로 맞추지 않아도 문장을 넣으면 원어워에서 자동으로 읽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로 가시면 저는 사실 이 한 페이지에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당되는 단어가 검색이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일단 단어 추출을 먼저 해볼 건데요. 단어 추출할 때 저는 상수준의 한 30개 정도로 하면 적당한 분량의 단어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50개를 하는 경우에는 너무 쉬운 게 나오기도 하고 수준을 하로 설정해 놓으면 너무 쉬운 단어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상으로 설정하고 30개 정도 뽑는다 하고 단어 추출 AI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서 그 텍스트에 있었던 단어를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서 교과서에 있는 뜻과 맞는 뜻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해석을 교과서에 있는 해석지를 넣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과서에 있는 그 문맥에 맞는 뜻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닌 게 있으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그 기능을 사용해서 아니신 경우에는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시면 되고 맞는 경우나 아니면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엔터키를 눌러서 새로운 것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되고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주의할 점이 저장하기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중복된 단어도 알아서 찾아주고요. 자동으로 삭제 후 저장해 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중복된 건 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총 몇 개의 단어, 28개 정도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한 페이지를 공부하는 데는 충분할 것 같아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학생들이 문장과 단어를 공부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말하기나 쓰기까지 가능한데요. 저는 문제 풀어보기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풀기를 보통 상수준 하나, 하수준 하나로 설정을 하는데요. 일단 상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도전 문제와 향상 문제로 구분을 하고 도전 문제는 한국어 문제가 조금 많다라고 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향상 문제는 좀 영어로 있는 문제를 추가해서 좀 수준이 높은 학생들도 도전해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풀어볼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전 문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저는 당연히 퀴즈 AI를 통해서 챗 GPT가 문제를 저절로 출제하게 만드는데요. 일단 퀴즈 AI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일단 하수준 학생들이 풀어볼 문제는 좀 쉬우면서도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내가 뭔가 풀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 좋은데요. 내용 이해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수준은 한 중간 정도? 그리고 한국어로 5문제를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문장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본문 내용이 저절로 업로드가 되고요. 문제 생성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7에서 10초 정도 후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좀 거부감 없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끔 답이 조금 애매하거나 틀린 문제가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쓱 살펴보고 이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것을 문제 세트에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삭제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해당 문제를 클릭한 상태로 삭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속해서 퀴즈 AI를 클릭해서 문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15문제 정도는 넣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문법 연습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연습도 하수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걸 내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이지 상태로 영어로 된 어법 문제 5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한번 쭉 보시고 그래 이거는 좀 괜찮겠다 문제로 내도 괜찮겠다 라고 하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너무 쉬운 것 같다 좀 중간 단계로 변경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문제 초기화를 누르고 다시 생성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문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난이도 중하를 섞고 싶다 그러면 그때도 한번 문제 세트 추가 버튼을 누르고 다시 돌아와서 필요 없는 건 삭제한 상태로 새로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저는 문제 세트에 추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10개의 문제가 만들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해 볼 거는 동의어 찾기 문제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동의어 찾기 문제는 한국어로 해도 충분히 상수준 학생들한테도 한국어로 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문장 불러오기를 누르고 역시 문제 생성을 누르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알고 또 교과서 본문 내용을 해당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로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동의어 문제를 많이 연습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동의어 찾기 문제를 만들어 보면 indispensable, 필수적인이란 뜻이 있었는데 essential이라는 동의어를 찾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apt라든지 research라든지 괜찮은 문제가 나와서 저는 이 내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 이상하다, 이건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문제 세트에 추가를 한 다음에 해당 문제를 클릭하셔서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는데 하는 것을 삭제하시면 해당 문제가 삭제돼서 총 14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제 문제가 14문제면 충분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수준이 있는 학생들도 이제 문제를 낼 건데 방법은 똑같고요. 제가 다른 유형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fill in the blank나 true false 문제도 낼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냈을 때 역시 어려운 걸로 출제를 하시면 수업 문장 불러오기 하고 문제 생성을 누르시면 어떤 내용이 빈칸으로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들어가셔서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의 빈칸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면 유형을 바꿔서 똑같이 내용 이해인데 이번에는 영어로 어려운 버전으로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제 초기화 누르시고 문제 생성을 눌러보시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을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이 문제도 잘 풀어내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하면 조금 더 연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문제도 영어, 답도 영어의 문제를 한번 내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좀 더 성취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이렇게 저는 한번 꼭 읽어보시고 내용이 어색하거나 좀 빠져야 되는 내용은 일단 문제 세트를 추가하신 다음에 해당 문제를 클릭해서 삭제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역시 문법 연습도 좀 어려운 것으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문제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문제 생성을 다시 시키거나 아니면 난이도를 조정하셔서 혹은 유형을 조정하셔서 문제를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리에 따라서 과거형 동사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수동태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분사형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된 것 같아서 이것을 저는 문제 세트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벌써 10개가 완성이 됐고요. 역시 클릭했을 때 조금 별로인 것 같다 하는 문제는 삭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삭제하실 수 있고 다시 퀴즈 AI를 눌러서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예를 들면 true, false 문제를 눌러보시고 영어로 5개를 내달라 라고 한다면 역시 학생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맞는지 확인이 되셨으면 문제 세트에 추가를 해서 학생들이 풀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상수준 학생들은 17문제를 풀도록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제 문제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했던 단어, 그리고 문장, 말하기, 쓰기, 그리고 문제까지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과제를 생성하러 바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수업 보기로 가서 과제를 한번 학생들에게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첫 화면은 제 수업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이 커리큘럼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수업을 클릭하시면 제가 만든 수업이 바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학습지 4번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업까지 생성을 한번 눌러서 과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렵지 않게 과제를 모든 학생들이 접속해서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청학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선택한 다음에 과제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4번 프린트를 화요일쯤 한번 과제를 부여해서 해보고 싶은데요. 이 4번 프린트를 화요일 날 하기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을 클릭하고 왼쪽으로 오시면 단어, 문장, 더빙, 문제, 영작 AI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과제를 배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단어를 고르게 할지 해석을 고르게 할지만 선택을 하셔서 저는 해석 고르기를 선택하고 일단 전체 단어 28개 단어를 다 해보도록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문장으로 가셔서 역시 어순 배열이나 빈칸 써보기가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어순 배열을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어순 배열을 선택하시고 하루에도 충분히 학생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하 상태에서 전체 선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장 총 19개를 학생들이 연습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더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기를 조금 연습해 보거나 발음을 좀 연습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빙 과제도 일단은 출제를 합니다. 더빙 하루 출제를 해서 전체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로 가서 문제도 역시 학생들이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전체 선택을 클릭해서 아까 한국어, 영어 문제가 둘 다 나오게 세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작으로 가셔서 단어 영작이나 문장, 표현, 해석을 가지고 영작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는 에세이 영작을 따로 추가를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영작해보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단순한 독해 어떤 수업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확장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확장형 질문을 넣어 놓는데요. 이 질문을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 주제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과제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과제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어떻게 과제가 생성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제 학생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달력에 내가 해야 될 과제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제가 아까 화요일에 생성했던 5과 단어 본문학습지 4번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석 고르기, 단어 문제, 그 다음에 문장 공부, 말하기 공부, 그리고 에세이 영작하는 문제, 그리고 문제까지 이렇게 쭉 과제가 나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것을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은 먼저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앱으로 접속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캘린더 앱이 나옵니다. 지금은 토요일이라서 다음 주로 설정을 하면 아마 다음 주에 학생들이 볼 때는 이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제가 본문학습지 4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과제를 부여한 게 보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과제를 다 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고요. 사실 시간적으로도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줍니다. 대신에 수업 시작 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일단 학생들이 왔을 때
휴대폰을 제출하고 태블릿을 수령해서 개별 과제를 먼저 하고 있어라 하면 먼저 온 친구들은 먼저 과제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나 문장까지 가능하면 과제를 해달라라고 하고 수업 시간 한 5분 정도를 부여를 하면 훨씬 더 그 학습지를 딱 시작을 했을 때 학생들이 이미 단어도 좀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 상태이고 또 문장까지도 공부를 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업을 잘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학습지를 같이 나가면서 수업을 하고요. 마지막에 또 역시 시간이 좀 남게 되면 학생들이랑 같이 문제 풀기라든지 너희가 오늘 아직 못다한 과제 중에 원하는 것을 하고 이제 조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해라 라고 하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과제를 완료하고 자유시간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업이 끝까지 진행이 되면 나머지는 과제로 하거나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요. 학생들도 여기서 연습하기를 클릭한 다음에 수업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문장별로 끊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법 분석 AI를 눌러보면 주어가 어디 있고 동사가 어딘지 이렇게 문장 성분을 분석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단어를 입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어를 이렇게 클릭하면 그 아까 단어장에 있었던 단어들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장을 클릭하면 그 단어 해당 단어를 볼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혼자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려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집에서도 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형 맞춤형 학습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코스웨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걸로는 학생들은 과제를 할 수도 있지만 재미있게 게임 형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단어를 좀 게임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추억의 그 게임 있잖아요. 베네치아 같은 그 게임도 학생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이렇게 치면서 네, 이렇게 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좀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저는 이걸 활용해서 조별 게임도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고 뭐 발음 평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클릭해 보시면 시작 What about 누르면 gravity? 더빙 시작을 누른 다음에 What about gravity? 그러면 이렇게 AI가 평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On Earth, gravity has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말하기 수행평가도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쓰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학생들과 같이 이제 조별 모둠 쓰기 같은 걸 한다면 AI 튜터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내가 써본 것들도 나오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아까 제가 과제를 하나 입력했었잖아요. 오늘에 해당되는 그 과제를 입력을 했었는데 그 과제가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넣은 과제거든요. 에세이 작성을 눌러서 실제로 작성을 해보면 조금 작문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작문한 내용을 넣어서 같이 공부하게끔 해보면 조금 더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요. 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딱 넣으면 답이 너무 짧은 상태에서는 점수가 내용상으로 C나 D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좀 더 글에 에세이 형태에 가깝게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점수가 막 향상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조금 하나의 연결된 글을 작성하는 것을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문법이나 뭐 아니면 뭐 철자 오류 같은 것은 다 피드백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학생들 글쓰기 실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원어워를 통해서 학습지 한 장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과제를 어떻게 생성하고 만드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훨씬 더 저 혼자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해보면서 자기 수준이나 어떤 자기가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자기 공부가 되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고, 또 이걸 토대로 제가 피드백이나 학생들이 좀 아쉬운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사실 교사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저 혼자 수업하는 고등학교에 아쉬움이 많은 그런 수업 환경을 많이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원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명이 조금이나마 원화어나 아니면 코스웨어, 더 나아가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